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파트 한 채 가격이 꼬마 빌딩 수준이라는 거죠. 아리팍 63억 또 신고가 경신하였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아리팍이라는 거는 서울 반포동의 아코르 리브파크를 줄여서 아리팍이라고 하고요. 전용 면적 129제곱미터가 63억 신고가를 기록하였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파트 한 채 가격이 63억이니까 거의 뭐 꼬마 빌딩 가격? 그래요. 그 가격 이상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러한 현상은 뭐 서울의 강남 아파트 평당 가격이 1억에서 1억 3천만 원대까지 하니 아파트 평수가요 40평이다 또는 50평이라 한다면 아파트 한 채의 가격이 50억, 60억, 80억 이렇게 금액이 50억대가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웬만한 빌딩을 소유한 그래요. 그런 소유자의 느낌이 든다는 거죠. 한동안 뭐 꼬마 빌딩에 돈이 몰린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처럼 꼬마 빌딩 뭐 바람이 부는 이유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또 꼬마 빌딩의 장점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겠죠. 꼬마 빌딩의 장점으로 첫 번째로 본다면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건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미부과가 되고 토지분에 대해서는 토지의 가격이 80억까지는 종부세가 미부과된다는 거죠. 또한 상가를 여러 채 가지고 있어도 중과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에 따라 가지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세, 취득세까지 중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꼬마 빌딩의 장점은 절세라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대출 미규제인데요. 대출 규제 주택에 비해서 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도 감정가 대비해서 70%까지 대출된다는 거죠.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일 경우에는 상가 대출 비율이 40% 이내라는 거죠. 뭐 쉽게 말씀드려서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규제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본다면 상속 증여세 부분에서 이점이 되겠죠.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해서 거의 뭐 80% 수준이 되겠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해서 60% 수준이라는 거죠. 따라서 아파트에 비해서 주택에 비해서 꼬마 빌딩이 상가가 상속이나 증여세 부분에서는 이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꼬마 빌딩의 장점으로 본다면 이 모든 것보다 아주 중요한 장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월세 수입이 되겠죠. 그래요. 꼬박꼬박 한 달에 한 번씩 월세가 입금이 돼. 그래. 이것만큼 뭐 좋은 건 없겠죠. 따라서 조물주 밑에 건물주가 있다는 것도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이 고정적인 수익이 들어오기 때문에 꼬마 빌딩의 장점, 상가의 장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앞으로는 꼬마 빌딩의 인기, 상가의 인기가 좀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유 첫 번째는요, 오프라인 매출의 하락. 이거야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골목 상권들의 매출이 감소되겠다는 겁니다. 2021년도 상반기 골목 상권의 매출액이 무려 78.5%나 감소되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2021년도 상반기니까요. 어떻게 보면 거리두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죠. 뭐 백신 패스 등등 본격적인 심한 거리두기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러하니 작년 하반기 이후 올해 초에 골목 상권들의 매출은 상가의 매출은 더 감소되었으리라 볼 수밖에 없겠죠. 골목 상권의 순이익 또한 73.5%나 감소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분들 입장에서는 난리 났죠. 따라서 자영업자분들은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폐업하겠다는 생각이 무려 4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폐업하겠다는 생각하는 이유, 첫 번째로 본다면 매출액의 감소가 45%, 두 번째는 고정비, 즉 월세, 인건비가 나간다.
여기에 대한 부담 26%, 세 번째로 본다면 이자 및 자금 사정 악화가 22%가 되겠죠. 장사도 안 되는 와중에 은행 이자까지 올라가니 소상공인들, 골목 상권 입장에서는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개인 사정 등등 기타 등등이 7%라는 겁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나 사업하겠다는 기업체의 감소는 꼬마 빌딩이나 상가의 월세 수입 또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다 세 번째로 본다면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있죠. 맞아요. 재개발 풀죠. 재건축 풀죠. 대출 규제 풀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재산세 다 풀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주겠다. 결국 꼬마 빌딩에 대한 혜택, 장점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희 생각에 뒷받침하는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0년 부자 보고서인데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 부자들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거주주택의 비율은 2019년도 19.7%에서 2020년도 26.1%로 꽤 많이 상승이 되었죠. 거의 7% 가까이 상승되었죠. 즉 한국의 부자들은 거주주택을 더 중점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반해서 빌딩과 상가의 비율은 2019년도 17.9%에서 2020년도 12%로 이처럼 1년 사이에 급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2020년 꼬마 빌딩, 상가, 수익형 상가 등등 언론 기사들은 막 수익형 부동산이 어떻고 꼬마 빌딩이 어떻고 연예인 누가 10억 벌었네, 20억 벌었네, 30억 벌었네 요런 이야기는 쏟아지고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한국의 부자들은 상가보다는 똘똘한 집 한 채를 더 선호하였다는 거예요. 특히 내가 거주할 집, 그런 똘똘한 집 한 채를 더 투자적으로 볼 때 선호하였다는 거예요. 특히 작년 연말에 발표한 2021년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거주주택의 비율이 29.1%로 더 증가되었다는 겁니다. 또한 빌딩과 상가는요 10.8%로 오히려 2020년에 비해서 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즉 2019년도와 자료를 비교해보면 거주주택의 경우에는 10%가량 증가하였고 빌딩 상가의 경우에는 7% 정도 하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특히 경매시장에서 언론 기사를 보면 꼬마 빌딩 낙찰가율이 12.1% 급락하였다는 겁니다. 응찰자 수도 60%나 뚝뚝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차기 정부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고가주택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풀 경우,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상가, 빌딩, 꼬마 빌딩 인기 또한 떨어질 것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차기 정부 들어서는 상가보다는 아파트로 돈이 더 몰릴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아파트를 풀어주니까. 그래요. 한번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과 더불어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